좋아. 애들이 잘 하려 보려나 모르겠다. 오늘 뭐 재미난 얘기와 함께 아, 뭐 원하시면 네, 원하시면 뭐 여쭈시면 제가 분자궤도 함수가 우리 저번 사실은 저번 겨울방학 때부터 했었죠. 네. 했다가 애석하게도 이번 1학기 때 다 안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까지 분자궤도 함수 얘기를 해서 사실은 분자궤도 함수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 1학년 때부터 여러분 이제 쫙 다시 해보니까는 그 연력학을 이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학교에서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연력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작년 선배들은 그 2학년 2학기 때 연력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연력학이 좀 세게 나왔어요. 연력학이 좀 이렇게 어렵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력학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많아서 오늘부터는 이제 연력학을 해볼게요. 역시나 학교 선생님이 앞으로 뭐 한다 얘기해주면 나한테도 바로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 있죠? 네. 자, 오늘 연력학. 그 영상으로 누가 보나? 노바디. 자, 노바디. 자, 역시나 뭐 교재는 방금 들었지만 없어도 뭐 이렇게 막 필기하시면 되죠. 필기 쭉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완전 생짜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거 알죠? 네. 그것은 이제 완전 초보가 아니라서 그 언급하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들만 싹싹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서리 넘어가서리 자, 거기 연력학 상태라고 하는 것에서 요거만 하나 언급을 할게요. 연력학 상태. 예. 거기 보시면 괄호 1에 과정 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정. 보이시죠? 과정? 자, 과정을 원래 표현으로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과정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 얘는 어떤 상태와 그 다음 상태 사이의 경로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path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path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과정이 사실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그 구분을 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구분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이거죠. 자, 짜잔. 자,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왜요? 그런 거야? 진짜로? 뭐 매미 같은 거 아닐까? 사이즈가 있는 곤충 같은데? 그래? 자, 그래서 피자 한 판이 있는데 만약에 2명이 나눠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잘라야 돼요? 그렇게 자르면 되는 거고요. 뭐 3명이 나눠 먹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두 가지로 나누건 세 가지로 나누건 어쨌건 전체를 합하면 피자 한 판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왜 두 가지로도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누냐? 바로 전체는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 보면 이제 별의별 과정이 많거든요. 별의별 과정이 많은데 지금은 가역이냐 비가역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항상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이다 아니다라고 나누면 그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다 아니다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 가역 비가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과정은 이다 아니다 말고 또 다르게도 뭐냐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열이 출입을 하냐, 열이 출입을 안 하냐. 왜냐면 온도가 일정하냐, 온도가 안 일정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조각으로 나눠도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가역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기준으로 가역이냐 아니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1. 가역 과정. 자, 이 가역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가역을 영어로 뭐라 한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들어본 말이에요. 가역을 영어로? 아니야.
그렇지요.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표현 레바시블. 레바시블이요. 레바시블. 보시죠. 이 레바시블. 자, 이 레바시블은 뭐냐면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 이렇게 생겨먹은 그릇을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연력학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뭐 그런 녀석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내부가 내부가 1리터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뭐 기체만 있다. 자, 그리고 거기 격벽을 통해서 압력을 10기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지금 처음 상태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변화를 시키는데 등온 조건에서 편의상 변화를 시킨다고 칩시다. 온도를 일정하게 변한다. 물론 연력하기에는 온도가 변한 여기가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편의상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들어있는 게 이제 내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상 기체라고 한다면 나중에 피스톤이 쭉 빠져가지고 온도가 일정한데 1기압이면 여기는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10리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부피하고 압력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보일 법칙. 그 유명한 보일 법칙. 보일 법칙. 그래서 이제 요게 최종 상태. 알겠죠? 자, 그럼 이때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1. 매 순간 내부 압력하고요,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순간.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를 뭐라고 부른다? 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매 순간 같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저 피스톤은 아시다시피 등속 운동하겠습니까? 가속 운동하겠습니까? 자, 이 말은 지금 이거는 외부 압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고 있는 이 압력은 어쨌거나 외부겠죠? 기체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힘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하고 내부 압력이 만약에 같다고 하면 이 피스톤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최종 상태에서도 그렇다면 이 피스톤에는 알짜힘이 생겨요? 알짜힘이 안 생겨요? 피스톤 격벽에는 알짜힘이 안 생기니까 가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에요? 변한다고 할 때 피스톤은 항상 등속 운동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피스톤이 등속 운동을 해야 하지만 이 피스톤이 절대로 등속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죠. 어디하고 어디예요? 바로 출발할 때 하고요, 쓸 때 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절대로 뭐냐면 등속을 이룰 수가 없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가속이고요, 움직이다가 쓰는 것 자체가 가속이니까.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개무시하자. 처음 하고 난 개무시하자. 자, 어떤 이 딜레마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출발과 도착 역시 등속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때 걸린 시간을 무한대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출발하고 어쨌건 쓰면 무조건 가속이죠. 네. 근데 가속도는 개념이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잖아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그 가속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무한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무한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가속도 0이 되게 할 수 있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가속이 된다는 얘기는 이 피스톤이 빠질 때 피스톤이 빠르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천천히 빠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까지 피스톤은 극도로 천천히 피스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극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엄밀하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무한히 걸려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무한히 걸리는 과정은 그건 실존할 수 있어요? 실제 존재할 수 없어요? 실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실제 존재 불가능한 어떤 이상적인 변화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역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역 과정은 왜 정할까요? 가역 과정을 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역 과정은 수학적인 편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우리 앞에서 실제 기체, 이상 기체 배웠죠. 네. 수학적으로 어떤 게 더 편해요? 이상기체. 이상 기체가 편하죠. 네. 그런데 그 이상 기체는 실제 존재해요, 존재하지 없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연력학적인 변화 과정보다 가역 과정이라고 해버리면 수학적으로 굉장히 편리해져요. 수학적으로 편리해져서 저런 식의 가역 과정을 우선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세상에 나타나는 과정은 가역이겠어요, 비가역이겠어요? 실제 세상에 나타나는 건 비가역이고 그때 수학은 저기서 약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역 과정이라는 걸 정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된다? 짜잔. 자, 얘는 매 순간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은 거죠. 그럼 매 순간 내부 압력, 매 순간 외부 압력이 같기 때문에 얘는 매 순간 내부의 정보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외부 압력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연구자가 혹은 관찰자가 이게 주는 힘이에요. 그럼 내가 주는 힘을 내가 알아요, 내가 몰라요? 이거 뭐냐면 이거 외부에서 10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10기압으로 누른 걸 내가 알아요, 내가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는 힘은 내가 맨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리적으로 같다고 하면 그게 바로 결국 누구의 성격이 되겠어요? 내부의 성격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주는 힘은 내가 계속 알 텐데 그게 내부랑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내부의 상황을 계속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매 순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즉 매 순간 연속적으로 이런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함수로? 연속함수로. 그러면 연속함수가 되면 수학적으로 편리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편하죠. 뭐하고 뭐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미분하고 적분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혹은 물리학자들이 저런 가역 과정을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가역 과정은 변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무한히 오래 걸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당연히 무슨 과정이 있겠어요? 당연히. 바로 비가역 과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비가역은 영어로 어떻게 쓴다? 얘는 뭐라고 쓰냐면 레바시블까지는 똑같은데 요거를 앞에 IR을 써서 반대말을 만듭니다. 이레바시블. 아시겠죠? 네. 자, 의미는 뭐냐면 앞에 붙은 이 B자가 무슨 B자겠어요? B자가 not이라는 뜻이야. 그냥 not. not.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반대 하면 되겠죠? 반대. 자, 그럼 이건 뭐냐면 1. 바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겁니다. 아니, 다른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내외부 압력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피스톤에 알짜임이 걸리겠어요? 알짜임이 안 걸리겠어요? 피스톤에 알짜임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 내부가 10기압인데 내가 바깥에서 힘을 1기압으로 빼버렸어. 그럼 9기압 차이 나잖아. 그 힘으로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여서 피스톤이? 가속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피스톤은 가속 운동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 동일한 예에서도 가역에서는 피스톤이 빨리 빠진다 그랬어요? 천천히 빠진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천천히 빠지는데 이런 비가역에서는 이 피스톤이 어떻게 빠져나온다? 아주 빠르게 후딱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유한시간 만에 종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죠. 실제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과정은 다 비가역입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비가역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역의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존재할 수는 없지만 가역의 좋은 점이 미분, 적분 이런 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쪽에서는 저런 식의 함수를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비가역에서는 오직 시작 상태와 종결 상태의 측정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거나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었으면 피스톤 이게 쭉 빠져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비가역이어도요, 딱 준비, 야, 자 시작한다, 한다 하는 이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한다 하고 시작을 한 상황에서는 이 피스톤이 아직은 움직이면 안 되겠지. 그러면 내부가 10기압일 때 내가 얼마의 힘을 주고 있어야 피스톤이 가만히 서 있겠어? 10기압으로 주고 있어야 피스톤이 서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후에 가역이 됐건 비가역이 됐건 어쨌건 처음에서는 피스톤이 서 있어야 되니까 그 순간 주는 힘은 그 내부의 압력이랑 똑같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피스톤을 해서 갑자기 손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가 10기압이었는데 피스톤을 확 빼버려서
외부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압력이 없다면 피스톤이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슝 하고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슝 하고 빠져나오다가 저 뒤에서 드디어 내가 일기압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일기압으로 버티고 있다가 제가 부피가 10ml만큼 늘어나게 되면 내부하면 또 일기압이 되면서 내 손에 피스톤이 딱 닿아가지고 딱 거기서 또 스탑 섰겠지. 그때 다시 또 내가 지금 일기압으로 버티는데 더 이상 안 빠져나오네. 아, 그럼 너도 일기압인가 보다 해서 최종 상태의 물리량은 다시 또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에 물리량은 알아낼 수가 있다 없다? 알아낼 수가 없다. 그것이 비가역 과정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가역 과정은 당연히 수학적인 처리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죠? 약간 까다로운데 이건 여러분 컬리큘럼에서 배우지 않더라고요. 이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어디서만 나오십니까? 네, 무조건 요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연력학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함수를 도입하고 그 함수로부터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됐다.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서 어디 가냐면 자, 두 번째 괄호 2 상태함수 수수수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상태함수 상태함수. 자, 상태함수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표현으로는 stat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연력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를 보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 상태함수.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주어진 순간의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함수. 요걸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상태가 뭐예요? 지금 상태가 뭐예요? 예,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그것도 좋은데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상태. 옛날에 그 2000년 초반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아이돌 그룹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거기에 리더가 있었는데 리더가 되게 재밌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가 이름이 그러니까 김사격인가 그랬어요. 김상혁. 그래서 이게 2000년,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지금보다 20년 전에 활동하던 아이돌인데, 그럼 지금은 거의 뭐 연예계 활동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사람이 재밌었어요. 재밌어가지고 그때 당시 2000년 초반에 TV에 나오면 뭐가 유행했었냐면 삼행시 짓기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예능 프로에 쟤네들이 나오면 뭐 MC들이 자 삼행시 한번 재볼까 뭐 해가지고 그 막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자기 이름으로 제가 어떻게 삼행시를 지었냐면 네.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자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김상혁입니다. 상태가 이상해요. 혁대로 때려주세요. 이게 웃기진 않아 이거? 근데 민선 별로 안 웃기죠? 혁대요? 이거 허리띠. 네. 상태가 이상하니까 혁대로 때려서 정신을 차려라 이거죠. 혁대란 말을 몰라요? 혁이 한자말인데요. 허리를 뜻해요. 허리. 네. 허리띠를 버클 있죠, 버클. 네. 그걸 한자말로 혁대라고 해요. 이 말을 몰랐구나. 혁대가 뭐냐. 그래서 뭐냐면 이 상태가 이상해. 이게 빼가지고 이렇게 때리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그를.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상태하면 항상 이 김상혁이라는 연예인이 생각이 나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 좋아. 차가워. 쇠로 갖고 와. 저긴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연력학과 관계된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P
VNT PVNT P가 뭐예요? 압력, V, 부피, N, 몰수, 몰수, T, 온도. 온도의 세트 그 셋 알겠어요? 그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뭐 어렵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저겁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 방정식에 나오는 이제 변수들 있죠? 그걸 모아놓은 하나의 셋 그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순간에 압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고체건, 기체건, 액체건 그 순간에 압력 있죠. 네. 그 순간에 부피도 있고 그 순간에 질량도 있고 그 순간에 온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셋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이 압력, 부피, 온도, 온도 몰수를 딱 넣어주면 값이 뽕 나오는 함수.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상태 함수.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경로에 무관합니다. 뭐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경로에 관계가 없습니다. 즉 얘는 가역 과정으로 왔건 비가역 과정으로 왔건 그리고 나중엔 어떤 과정도 있냐면 등온 과정, 변온 과정, 등압 과정, 변압 과정, 뭐 등적 과정, 뭐 변적 과정 하여튼 별의별 과정이 많거든요. 뭐 단열 과정 이런 거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현재 지금 PVNT가 뭐냐로 값이 딱 결정되는 거 알겠죠? 그거를 상태함수라고 한다. 민서거스 알겠죠? 이제 얘네들은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관습적으로 뭐로 표현한다고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게 E, 그다음 H, G, 그다음 안 배울 텐데 A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중간에 하나 빠져먹은 게 있네. S가 있고요, G가 있고요, A. 이렇게 크게 5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하나하나 나올 텐데 뭐 이름이나 슬쩍 말씀드리면 E 뭐? E는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 네. 내부 에너지. H는 이게 엔탈피. S는 엔트로피. G는 깁스 에너지 하겠죠? 그래서 한 번씩 말을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A는 앵귤러요? 앵귤러 파트 앵귤러. 대단해요. A는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합니다.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름홀츠 그러니까 뭐 안 배울 거라서 여기서 이름이나 한번 쓰면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과 과정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냐면 배우진 않는데 저 또한 연력학의 상태 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쟤도 심각하게 어렵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배워도 뭐 충분히 할 만한데 뭐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질 않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건 뭐로 표현한다고요? 대문자로 표현한다. 민서거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얘는 4. 자, 때로는 0켈빈에서의 절대적 수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0켈빈이라고 하면 일체의 운동이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요. 또 사실은 0켈빈이라고 하면 엄밀하게는 물질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물질도 뭐 사실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0켈빈은 실제 도달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어떤 이상적이고 가상적 상태예요.
저것도 이상적이고 가상적이거든요. 그런 상태의 절대적 상황에서 저 상태 함수의 값을 때로는 알 수 있어요. 보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 알아내는 거고요. 때로는 알아낼 수 있는데 그 때로는이 누구냐면 바로 요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이건 엔트로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엔트로피는 특정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0켈빈에서의 엔트로피를 0이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민수 알겠죠? 민수 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짝 졸린다고요? 하하 민서거스 어떡하지? 그래? 스모거스 괜찮아요? 네. 좋아. 그래서 때로는 0켈빈에서의 절대적 수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저 상태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인 수치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한다? 상태 사이의 그래서 요 때로는 0켈빈에서 절대적 수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엔트로피만 그런 건데 그건 엔트로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정도로만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 상태 사이의 차이값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짜잔 요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세모로 쓰고 뭐라고 읽죠? 바로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델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델타 H 사실은 뭐 1학년 때 연력학 하면서 그 엔탈피 계산 뭐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그때 그 델타 H인데 이것의 의미가 뭐다? 바로 어떤 처음 순간에 엔탈피와 어떤 나중 순간에 엔탈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의 차이를 델타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좀 바보 아니야? 나 진짜 바보. 그렇죠. 진짜 정말 바로 나중에서 처음. 그래서 이런 차이를 나타낼 때 상태함수에다가는 앞에 델타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뭐 깁스 에너지,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상태함수인데 상태함수가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이제 알아볼게요. 자, 그다음 상태함수 그다음 뭐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다음에 줄게요. 1, 2, 저기 줄게요. 2, 자, 그 다음은 좋아. 경로함수. 자, 우리말로는 경로함수로 번역하고요.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path라고 씁니다. path. 자, 이 녀석은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입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가역이냐 비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단열 이냐 아니냐 등온이냐 아니냐 뭐 등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런 물리량들을 우리가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 경로함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관습적으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소문자로 표시해 줍니다. 아까 상태함수는 뭐로 쓴다고 했죠? 대문자로 쓴다고 했죠? 근데 경로함수는 소문자로 씁니다.
가만 있어봐. 역시나 아무. 좀 안타깝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3.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들이라는 거냐? 바로 Q, W. 사실은 저 두 개뿐입니다. Q하고 W 저 두 개입니다. 각각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Q하고 W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열 그리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다, 일이다 하는 것들은 연력학상에서 경로함수에 속합니다. 알겠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얘들은 결코 이 경로함수들은 그 절대적 값들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놈 얘가 지금 뭐 온도가 몇 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가 전 우주적인 어떤 원점을 기준으로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열량의 크기 그런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일 에너지의 크기라고 해도 그건 절대적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절대적 값을 알 수 없고 항상 뭐냐면은 항상 처음에서 나중으로 변해온 차이로만 결정이 됩니다. 차이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쟤는 처음과 나중도 중요하지만 처음, 나중 그리고 경로 이 세 가지 모든 가가 결정을 해주는 물리량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자 여기 줄게요. 예를 들어 어떤 시스템이 변했을 때 관찰되는 열량의 함유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상태에서의 열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나중 상태에서 열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상태의 열량과 나중 상태의 열량, 그 관찰되는 열량의 함유량의 차이를 뭐라고?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가서 10,000원을 소비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10,000원을 소비했다는 건 내가 보고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게에서 10,000원을 소비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의 통장에 몇만 원이 있을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거는 그런 거예요. 와. 즉 뭐냐면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 얼마냐를 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건 말건 실제 소비해서 나오는 행동 있죠. 그것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현재 내가 뭐냐면 잡아 이만큼의 함량을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변환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차이만큼 열적인 뭔가를 했겠지? 우리가 관찰하는 건 요것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원래 애가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최종적으로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래서 열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희한한 게 걔가 현재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모른다는 얘기야. 현재 지금 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열을 받아들이건 열을 내뱉건 변화 과정성에서 변화하는 것만 관찰할 수 있어요. 그걸 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자, 내가 월급을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내가 100만 원 받은 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 못 봐요? 볼 수 있죠. 아니, 월급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그 회계팀의 그 직원들은 다 월급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번 직원 이번 뭐 보너스 나왔네. 아, 다 볼 거 아니야. 아니, 월급 받는 거 왜 몰라? 아무도 다 알지. 국세청에 다 알아. 국세청에 가봐.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월급을 얼마나 받냐는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월급을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통장에 2억이 있을 거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Nobody knows. 그 관찰하는 그 100만 원, 관찰 가능한 100만 원만 우리가 열이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미 Q와 W는 이미 차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델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델타 Q, 델타 W 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알겠죠? 이미 Q와 W는 태생적으로 차이값인 거예요. 알겠어요? 태생적으로 변화값이야. 그래서 델타 Q, 델타 W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죠? 오늘을 꼭 여기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좋아.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쉴게요. 쉴게요. 침 보시죠.